다음으로 사업 관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명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개편 사항 안내로 신유진 사무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신유진 사무관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을 담당하고 있는 신유진 사무관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지난 7월에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던 여러 가지 기업훈련 개편 방안 중에 컨소시엄과 관련돼서 발표했던 내용을 조금 더 논의해 드리고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 방안들 중에 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형 통합이나 성과 개편 방안은 이제 향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를 해줄 예정이고, 저는 아직 좀 여전히 많이 검토 중인 사항들을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수용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첨단산업 관련 공동훈련센터 신규 발굴 및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반도체나 바이오 관련한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정부도 좀 전략적으로 인력 양성이 필요한 그런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는 신규로 진입하는 공동훈련센터에 1년차에 10억을 지원하는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거나, 또 대응 투자 비율을 하향하거나 학습 근로자 대상을 좀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이에 더해서 이미 컨소시엄은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같은 그런 첨단 산업 분야를 이미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고 있는 기존 공동훈련 센터들도 좀 시설 장비비나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일정 조건 하에서 더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율공동훈련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자율공동훈련센터는 2013년부터 좀 성과평가가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실제로 좀 자율성 부분의 인센티브 분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저희도 따라서 올해에 1차 활성화 방안을 이미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2차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 중에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방안이 바로 포괄 과정 인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좀 저희가 훈련 과정을 좀 개별 과정별로 심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훈련 수요의 적기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훈련 과정들을 좀 대단위 과정으로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줘서 공동훈련센터의 자율성을 좀 강화하고 훈련 수요를 좀 적게 반응을 해보자라는 취지였는데요.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훈련 과정에 적합한 시설 장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훈련 과정까지 대단위로 포괄 인정이 가능한지는 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자율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자율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영회계 사무 분야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경영회계 사무 분야도 똑같이 인정을 해드렸는데 좀 컨소시엄이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좀 전문 직무훈련만 집중 지원하자라는 취지에서 경영회계 사무를 좀 불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좀 공동훈련센터나 협약기업에서 경영회계 사무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훈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고, 저희가 그래서 이걸 전면으로 전폭 도입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서 일부 조건 하에 공동훈련센터의 시범 운영을 하고 향후 좀 적용 기간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경영회계 사무 훈련 분야를 좀 너무 일반적인 훈련이나 법정 직무 훈련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유형통합 부분이나 성과 개편 방안은 앞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저희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렇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개편 방안을 활발하게 검토를 하는 이유는 민간이 직업훈련 시장에서 정부에 비해 갖는 우월한 점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새로운 협약 기업을 많이 발굴을 하셔서 더 다양하고 더 새로운 재직자들이 컨소시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 유형 통합 안내로 이현숙 차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현숙 차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 지원부 이현숙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았듯이 지금 컨소시엄 사업 유형 조정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컨소시엄 훈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형 조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컨소시엄 훈련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컨소시엄 훈련은 첫 번째로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훈련 과정 개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컨소시엄 훈련은 공동훈련센터의 주도, 공급자 위주의 탑다운 방식 훈련으로 협약기업 맞춤형 훈련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업 훈련 맞춤형 훈련이 20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도입은 됐긴 됐는데 사실 확산이 조금 어려웠고 대규모로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변화되는 훈련 수요 확대, 신기술 신산업 등에 대응하지 못해서 컨소시엄 훈련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업 유형 간 차별화 및 인프라 효율적 활용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컨소시엄 사업 내 7개 사업 유형이 존재합니다. 대중소 상생, 전략 분야, 기업 수요 맞춤형, 지역 산업 맞춤형,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그리고 K-디지털 플랫폼, 산업전환 공동훈련입니다. 일부는 사업 간, 유형 간 차별성 없이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훈련센터가 사업 유형별로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칸막이식으로 운영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프라 활용에 있어서나 예산 활용에 있어서 칸막이로 운영되게 됨에 따라 시너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좀 기재부 포함 몇 년간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훈련 수요 대응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기업 주도, 특히 대중소 상생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주도 재직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제조 분야이고 단기 훈련이고 집체 훈련 위주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그 다음에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훈련 대응, 또 방식이 도입이 어렵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런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운영을 하려고 하냐면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여기 컨소시엄 사업 유형 조정, 그 다음에 성과평가 지표 고도화, 그 다음에 첨단 산업 등 공동훈련센터 발굴 확대, 그리고 자율 공동훈련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거점형 종합 훈련기관으로 도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 컨소시엄 사업 유형 조정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발표하는 내용은 큰 틀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 유형 조정안은
24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2년인 올해에는 의견 수렴을 거치고 그다음에 기본안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역발이나 그다음에 공동훈련센터별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고 23년도에 규정, 규칙, 매뉴얼들을 좀 정비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확보하고 또 사업계획 작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24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보이는 바와 같이 7개 사업 유형을 기본형과 특화형 2개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대중소 상생, 전략 분야, 지역산업 맞춤형,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기업 수요 맞춤형, K디지털 플랫폼,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과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공동훈련센터는 없지만 이 바운더리가 컨소시엄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은 별도 유형이 아닌 맞춤형 훈련 과정으로 지원 프로그램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전체 지금 현재 7개 전체의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소, 전략, 지역산업 맞춤형,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기업 수요 맞춤형 이렇게 5개를 5개라기보다는 기업 수요는 전부 해당이 되니까 요 파란 부분을 기본형으로 저희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 K디지털 플랫폼과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특화형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라는 이름 하나로 할 예정이고 이 공동훈련센터는 꼭 대중소 전략, 지산맛, 산청맛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대중소 지금 현재 대중소 훈련을 하고 있는 센터가 지산맛 훈련도 할 수 있고 산청맛 훈련도 할 수 있게 좀 그 훈련 과정, 훈련 수요를 좀 열어놓고 여러 다방면으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대중소 상생형을 기본으로 직종, 업종, 대상별 차별화된 직무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화형은 디지털, 저탄소, 반도체, 바이오 등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직무훈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형, 유형 통합 시 기대 효과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훈련 인프라 및 전담자 공유로 운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7개 사업 유형 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인프라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따라서 시설 장비비, 인건비를 통합 지원할 예정이고 또 전임자 겸임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별도 운영되었던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인프라 지원금 지원 한도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은 사실 대중소와 전략은 같은 규칙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점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산업 맞춤형이나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같은 경우는 저희와 총 지원금 한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한도를 통일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훈련 수요의 신속한 대응입니다. RSC 수요조사 공유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훈련 과정 개설이 가능하고요.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으로 전체로 확대됐기 때문에 협약기업 직무 분석, 특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기술, 첨단 산업 분야 등 산업 변화 및 정부 정책 대응을 위한 훈련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업무 간소화 및 업무 효율 기대입니다. 사업 유형별로 진행되는 공단의 사업계획 심사, 그다음 모니터링, 컨설팅, 성과평가 등 이런 것들이 기간 단위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화를 꾀할 예정이고요.
공동훈련센터에서 필요한 협약기업 대상 방문 또는 중복행정 업무 등을 간소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꿀 예정이고, 또 공단과 허브 사업단이 기관 단위로 종합적, 심층적으로 컨설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여기까지고, 사실 오늘 되게 개괄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이랑 뭐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의 그 공동훈련 센터나 전 센터에 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RSC도 사실 지역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 또 추후 여기에 있는 공동훈련 센터에도 그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을 제가 한 3가지만 받고요. 여기 보시면 챔프 HRD3 골뱅이 여기로 질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뭐 등등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취합을 해가지고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에 또 일정이 있고 저희가 5시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 3개 정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에서 지금 공동훈련센터 진행하고 있는 최준호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컨소시엄 대중소 상생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사업이랑 기업 수요 맞춤형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중소 상생형 사업만 해도 지금 장기 공동훈련 센터로 3억 2천만 원 인프라 지원금을 지금 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공동훈련 센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에 사업이 통합이 돼서 컨소시엄 지원금 한도로 받게 된다면은, 현재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이랑 통합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3억 2천만 원에 대한 지원금 한도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좀 별도로 적용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최종 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하는 훈련 인원 이런 거를 추가 과정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는 픽스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일정 훈련 규모, 솔직히 저희가 지금 500명 이상의 훈련 인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00명 기준으로 지금의 테이블이 아닌 조금 다른 테이블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동훈련센터가 지금보다 더 열악하게 되는 경우를 좀 방지하려고는 노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저희가 그 챔프 HRD3 여기 메일로 내용 궁금한 뭐 생각해보니 뭐 우리 기관에 좀 이런 면이 좀 달라지고 혹은 뭔가 궁금한 내용이 생기시면 요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저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진흥형 사물인터넷회 박원근입니다. 그 통합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수요하고 전략 분야 이렇게 있는데, 네. 전담자가 3명씩 6명이에요. 근데 네네. 통합이 되면은 그 전담자가 좀 인건비 지원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상당히 기관에서는 좀 중요하고 그런 문제일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기초 훈련 인원, 미니멈 훈련 인원 플러스 훈련 인원 성과 대비로 아마도 인건비가
산정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을지 지금은 사실 저희가 기초만 만들었고 통합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되고 있는 바라서 그런 내용을 의견을 주시면 뭐 일단 지금 기본안은 기본을 만들고 거기에 플러스 과정, 플러스 인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추가로 인건비나 훈련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시면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해 주신 이현수 차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성과 제고 방안 논의로 노경보 차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차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지역산업기획부의 노경보 차장이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있는 공동훈련센터 분들도 계시고 저희 공단의 지부지사에서도 나와 계시는데요. 공단도 마찬가지고 지부지사 포함해서 여기 공동훈련센터 분들도 이제 성과 평가를 받죠. 그래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저희 이제 공단 본부에서 기재부에 또 평가를 받아요. 거기에 이제 나온 내용들이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우리 공동훈련센터들 평가 또는 지부지사들을 평가를 할 때 그 포션이 되게 큽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동훈련센터들 수료율이나 취업률이 가장 큰 이유가 기재부에서 이제 사업들을 평가를 할 때 수료율하고 취업률 포션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쪽 포션이 큰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공동훈련센터나 지부지사분들한테 이제 뭐 논의라고는 돼 있는데 논의보다는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귀중한 시간을 조금 제가 할애를 좀 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공동훈련센터나 지부지사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작년에 목표를 지상국 소관 우리 컨소시엄이 전부 다 이뤘어요. 그래서 공단의 이제 성과도 뭐 이 일학습 쪽이나 뭐 다른 쪽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지상국 사업이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선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도와주셨고 올해도 좀 도움의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여기 여러분들 책자에도 나와 있고요. 책자 11쪽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지금 화면에 있는 책자에 있는 곳이 이제 우리 공단 산업인력공단의 슬기센터라는 곳인데요. 슬기센터라는 사이트인데 저희 이제 이쪽을 통해서 저희 모든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2,000명 가까운 공단 직원들이 이 사이트를 봅니다. 근데 이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정부 경영평가 성과 신호등이라는 게 딱 떠요. 그래서 이제 뭐 빨간불, 파란불에서 이렇게 뜨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 쭉 자체훈련, 참여율, 훈련 수료율 해갖고 쭉 나와 있습니다. CBT랑 외국인 도입률 해갖고 나와 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얘기인데 올해 성과 평가는 지표는 다 픽스돼갖고 나와 있죠. 공동훈련센터들이나 뭐 지부지사도. 근데 이제 뭐 내년도에 지표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해당이 안 된 기관들도 이런 지표들이 있고 또 수시 과정 하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 다 모인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리 지상국에 해당되는 게 훈련 수료율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취업 성과인데 컨소하고 지산입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 지산맛, 산청맛 해가지고 취업 성과가
이 두 개가 저희 지상국 사업, 또 컨소시엄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이제 그 공단 다른 사업들에 이렇게 평가를 받고요. 평가 주체는 말씀드렸듯이 기재부에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 항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동훈련센터나 지부지사의 성과 지표들이 이제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료율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도 목표를 받아요. 기재부에서, 정부에서 목표를 받는데 그 산식이 이제 이 표준 편차락에서 산식이 나오는데 올해 목표 받은 게 93.06%예요. 올해. 그리고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 93.06%는 제가 보기에는 수요율은 괜찮게 달성할 수 있는데 취업률이 83.1%나 됩니다. 이게 작년에는 63.1%였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저희 공단 본부가 받은 게 83.1% 목표를 부여받았어요. 이제 이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63.1% 목표를 달성해서 좀 상향이 많이 됐는데요. 추후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지만 이 지표가 이 표준 편차라는 산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목표치가 막 들쑥날쑥 하는데 이 지표도 오래돼서 좀 변경이 필요한 지표이긴 한데요. 아무튼 간에 83.1%가 이제 픽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료율 같은 경우는 저희 컨소뿐만 아니라 일학습, 지산마, 사업훈련까지 통틀어서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컨소 같은 경우 지산마, 삼척마, 지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1년에 20만 명이 좀 못 되는데 사업훈련이 한 200만 명 돼요. 그래서 우리 수료율 같은 경우는 사업훈련에 좀 많이 좌우는 되는 편입니다. 근데 취업률은 우리 컨소시엄하고 지산맛, 산척맛 이것만 가지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모여 계신 컨소시엄이 63%가 돼요. 지산맛하고 산척맛은 인원이 적습니다. 뭐 뒷장에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채용 예정자 과정이 물론 있을 수도 없고 없는 공동훈련센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채용 예정자 과정의 취업률에 따라서 저희 이제 공단이 평가받는 정부 경영평가 이게 이제 큰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산식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공동훈련센터들은 취업률 또는 수료율 평가를 받을 때는 내년도 3월 31일까지 HRD 넥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받는데 저희 공단 본부는 기재부에서 평가받을 때 올해 12월 31일까지 성적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갭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공단 지금 소속 기관들이 또 오셨는데 지부지사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 그 소속 기관에 정부 기여도 평가가 있어요. 1%부터 2.5%까지 KPI에 들어가 있는데 그 책자에 나와 있듯이 수료율은 93.06%, 취업률은 83.1%가 만점입니다. 예, 공단의 지부지사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정부 기여도를 높여버리면 최근 3년간의 그 성과를 가지고 목표를 지부지사나 공동훈련센터에 넣기 때문에 이게 뭐 배점을 많이 해버리면 공동훈련센터들이나 지부지사들이 되게 힘들어서 퍼센테이지는 되게 낮게는 했어요. 근데 이제 공단 본부하고 다 같은 배니까 아무튼 간에 최대한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가 9월 초에 제작이 돼서 제작될 당시의 취업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유로 수료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 컨소는 잘 나옵니다. 컨소는 보면 항상 90% 초중이나 중반대까지 올라가요. 93%, 94%. 그래서 이제 수료율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 크게 이제 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취업률이 됩니다.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슬기센터라는 공단 사이트를
뭐 이사장님 포함해서 모든 기관들 아니 우리 직원들이 다 보는데 우리 컨소나 지산맛 산청맛에 뭐 관련된 데만 빨간불이 켜지고 제조하면 매달 이게 이제 점검을 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협조를 도움을 구할 지금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의 조금 이제 변동이 됐겠죠. 하지만 9월 초 기준으로 취업률이 65.8%가 됩니다. 65.8%인데 이 65.8%가 그냥 노 데이터가 아니고 노 데이터로서 되는데 밑에 보시면 이 표준 편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점수가 65.8%를 표준 편차에 넣으면 59점이 돼요. 그래서 현재 이제 9월 초까지는 59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재부에서 전국 경평 받을 때 컨소시엄이나 지상국에 포함되는 점수는 이제 59점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월 초 기준으로 이제 우리 전국 경영 평가 지표가 공단 본부에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점수가 좀 낮은 편에 속해요. 해서 밑에 내려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협조 드릴 게 뭐냐면 그 최대한 연말까지 채용 예정자 과정이 있거나 아니면 수시 과정을 통해서 채용 예정자 과정을 신청하실 분들은 좀 83%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그 KPI 산정 방식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동훈련센터하고 공단 본부가 달라요. 이 공동훈련센터나 지부지사는 HRD 넷 기준으로 그 3월까지 말씀드렸듯이 그 취업률이 산정이 되는데 공단 본부는 12월 31일까지의 취업률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 3월 달에 채용하신 분들은 취업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과 지표나 지부지사 성과 지표는 카운팅이 되는데 공단 본부는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뭐 저희가 그 인센티브도 드릴 수가 없고 페널티도 지금 드릴 수 없는 상태인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점수가 뭐 거의 경영평가 지표에서 꼴등이 났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또 어떤 방법이 강구되겠죠. 뭐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가 되거나 그렇게 될 건데 아무튼간에 내년도에서도 올해 좀 잘 채용 예정자 과정 성과가 많이 나온 데는 좀 어떻게 국장님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최대한 도움을 주시면 저희도 그에 상응하게 많이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그 부탁 말씀이 있는 게 저희가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고용 유지율이 아니고 고용률인데 채용률인데 이제 하루라도 HRD 넷에 뭐 고용보험에 근복의 고용보험에 등록이 되면 되는데요. 고용보험이 12월 10일 정도에 예를 들면 기업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청을 하면 근복에서 처리하는 데가 14일 이내에 또 걸려요. 그러니까 뭐 12월 말 정도나 중순에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이제 취업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산정이 안 돼 버리는 겁니다. 해서 만약에 그 12월 달에 이제 채용이 되신 분들은 물론 이제 소급에서 적용은 됩니다. 그 12월 달에 채용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급에서 적용은 되지만 12월 달에 기업에서 채용 예정자가 된 취업을 하신 분들은 12월 10일까지는 근복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채용 예정자 과정 수료 인원이 이제 올해 내에 예를 들면 우리 기관은 12월 달에 끝나는데 어떻게 올해 내에 취업이 되냐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공동훈련센터에서 판단하시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들 도와주신다면 이 수료 보고를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12월 달에 HRD 넷이 또 중간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내년도에 수료 보고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내년도에 이제 수료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 모수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채용률이 취업률이 이제 모수가 수료 인원 중에 분의 채용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료 인원의 모수에서 빠지니까 이제 내년도에 수료 인원을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수료 보고를 이제 안 하시면 되겠죠. 근데 수료 보고는 HID넷에 보시면 훈련생 결과 일괄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등록을 안 하시면 이제 수료 보고가 안 되는 걸로 카운팅이 돼서 모수인 수료 인원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민감한 부분이고 말씀을 또 드리지만 이거는 공동훈련센터가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탁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도와주시겠다 하면 지부지사하고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이 공단본부에서 이런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내년에 수료 보고 하겠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모수에서 빠지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할 거냐? 내년에도 만약에 이제 뭐 90%까지 그렇게 할 거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취업률 지표가 2014년도부터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과 지표에도 취업률이 들어가 있고 수료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근본이 훈련이니까 훈련을 얼마나 수료했냐. 근데 취업률은 현 정권의 이제 기조도 전 정권은 일자리 창출이었고 올해는 이제 일자리 창출이 아닌 뭐 다른 첨단이나 그런 부분들이니까 저희가 이제 좀 바꾸려고 해요. 취업률은 이 지표를 조금 빼고 뭐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동훈련센터 성과 지표에서도 지금처럼 포션이 크진 않을 거예요. 취업률 성과는. 그리고 뭐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고요. 제가 이제 담당으로서 경영 담당으로서 계속 이걸 기재부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조실하고 근데 또 취업률이 이게 또 하나의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이걸 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취업 인원이라든지 이 표준 편차로 계속 가버리면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부담되고 부탁의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올해 말에는 어떻게든 이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지부지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는 공동훈련센터나 지부지사의 취업률 목표를 최근 3년간의 평균 득점이지 않습니까? 평균 목표가. 내년에 만약에 바뀌면 이 올해 83%나 뭐 많은 퍼센트를 하더라도 내년 지표가 바뀌기 때문에 그에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정이고 계속 제가 또 저희가 계속 이제 지금 기재부하고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간에 기존은 내년도부터는 취업률을 바꾸려고는 합니다.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뒤에 보면 책자에 13쪽하고 14쪽이고요. 어차피 과정명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과정명 쭉 되어 있고요. 그 우리 해당 지부지사 오셨으니까 지부지사의 어떤 공동훈련센터의 어떤 과정이 지금 채용 예정자 과정인지 한번 보시고 시작이라고 종료일이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취업 기산 만료일이 있죠.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카운팅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이제 기산 만료가 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공동훈련센터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올해 12월 달에 끝난 것들은 올해 이제 끝나지만 바로 올해 내에 모수가 돼서 수료율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채용 인원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12월 30일 날 끝난 것들은 당연히 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넘어갈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좀 공동훈련센터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컨소시엄 지원부에서도 지부지사 통해서 또는 직접 연락을 해서 우리 공동훈련센터에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이제 성과 지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해주신 노경보 차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 관련 설명이 끝났습니다.